30평생을 공부를 해오면서 공부는 체력이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체력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챙겨 먹었던 약재 중 하나인 녹용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녹용은 무엇일까요? 녹용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슴의 뿔입니다. 이제 사슴의 머리에서 이제 혈관과 신경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면서 뿔이 생성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뿔이 하루에 2cm의 속도로 자라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게 잘려나가면 다시 재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잘려나가도 재생이 되는 유일한 표류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녹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녹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녹용입니다. 녹용의 자른 단면은 이렇게 붉은색인데요. 그만큼 사슴의 뿔에는 혈액이 빠르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굉장히 단면이 붉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붉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슴의 뿔이 생장이 빠르고 그리고 다시 재생이 된다는 점은 그만큼 유효한 활성 성분이 이 녹용의 뿔에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렇게 사슴의 두꺼운 머리뼈를 뚫고 나오는 힘,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피, 이런 녹용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녹용은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골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이것의 치유와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서 조혈 효과도 있어서 적혈구의 생성을 돕는 작용도 합니다. 여러 작용들이 결과적으로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기억 활성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잡을 수 있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게 되겠죠. 체력과 기억력이 중요한 사람, 특히 수험생들한테 더 좋은 약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럼 녹용이 좋은 약재란 건 이제 잘 알겠어요. 그럼 어떤 녹용을 먹어야 할까요? 녹용이라고 다 같은 녹용이 아니라 어떤 원산지인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부위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녹용은 크게는 러시아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이렇게 부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녹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국가산업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친환경적인 목초지에서 방목되어 자라난 우수한 품질의 녹용이며 더불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녹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녹용은 이제 이력 추적이나 그리고 동물 복지를 엄청 신경 쓰면서 이제 사슴을 방목한다고 합니다. 집약 사육이 아니라 마음껏 풀어놓고 자연 방목해서 사슴을 키워낸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나서서 검역 체계를 관리하는 편이고 가축 이력 추적제를 사용해서 녹용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여기 뉴질랜드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데서 자연 방목된 사슴이라는 점에서부터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슴을 사육하는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녹용을 수출하는 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이렇게 3개의 원산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고 뉴질랜드 녹용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용은 부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뼈를 뚫고 뿔이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뿔을 기준으로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부위를 구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리뼈를 뜯고 뿔이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새롭게 생성된 부위는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분골입니다. 가장 맨 위에 부분이 새롭게 생성된 부위겠죠. 분골이 가장 새롭게 생성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자라나서 가장 새롭게 생성됐기 때문에 이 분골에는 가장 좋은 유효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유효 성분들이 점점 떨어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밑에 있는 것들이 아예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각질화가 진행돼서 이게 뿔이 단단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칼슘과 미네랄은 뼈 건강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분골보다도 더 위에 부분,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위입니다. 나오는 부위도 굉장히 극소량이고 가장 세포 활동이 활발한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죠? 이게 좀 이해해보면 쉬운데 지금 그냥 뭔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장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싶을 때는 분골. 요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만성 피로나 또 이제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에 좀 효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나 중대.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관절에 좋은 거, 뼈 건강에 좋은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대를 복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모든 약은 과하면 독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용도 맞지 않는 분에게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약제에 비해서 녹용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환자는 당연히 복용에 주의를 기하셔야 하고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복용하냐에 따라 종양의 활성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억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복용하시지 마시고 한의사의 상담 하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녹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녹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게 된 것 같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진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가끔 지칠 때는 이렇게 약재의 힘을 빌려서 좀 더 에너지를 얻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녹용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